경기도가 추진하는 6개 광역철도 노선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3년간 이제 남한 인구는 약 42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경기도는 3년간 35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즉 젊은 인구가 경기도로 계속 집중하고 있죠. 현재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거 이런 확충이 필요할 거고 GTX라든지 철도가 계속 이렇게 확충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6개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개 광역철도는 이제 별내선, 도봉산에서 옥정선, 그 다음에 옥정에서 포천선, 고양 은편선, 강동 하남 남양유선, 송파 하남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취재하는 6개 광역철도 노선들을 보면은 이제 그 별내선이 있겠죠. 별내선이 있고 그게 이제 8호선이 연장하는 이제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되는 별내선이 있고 그 다음에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에서 옥정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에서 이제 경기도 포천까지 연장하는 옥정 포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 은평선이 있습니다. 고양 시청에서 세전역까지죠. 그리고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9호선을 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와 하남선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구간에서 경기도가 이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경기도 북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고양 그리고 남쪽의 하남을 이제 연결하는 이제 남북으로 주로 연결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6가지 그 노선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내선은 2024년도 상반기에 이제 준공 개통 예정인데 현재 9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선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연결하는 길이 12.8km의 8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별내선이 개통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 동북부의 이제 택지지구의 이제 신도시 별내나 갈매, 다산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서울 간의 이제 연계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별내선이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호선 연장선인 도봉산에서 옥정선까지죠. 2026년에 개통 목표인데 이제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장암역과 이제 연결해가지고 양주 구읍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옥정 포천선은 이제 7호선 연장인데 2029년도 개통 목표로 해서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북부에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균형 발전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줄 것으로 하는데 현재 이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고양 은편선으로서 고양 창릉지구의 서부선을 13.9km 연장하는 겁니다. 고양 은평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죠. 강남 하남 남양주선은 이제 남양주 왕십지구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9호선을 18.1km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파 하남선은 하남 교산지구의 3호선을 12km 연장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제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기본 계약을 수립을 이제 용역을 마련해 가지고 그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그 6개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이제 인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교통 불편 해소와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광역 철도 건설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도에 이제 많은 인구가 이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지역 간의 이제 그 균형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어떤 연결됨으로써 이제 어떤 이제 원활한 이제 그 어떤 GTX와 연계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또 수도권 북부에도 개발이 또 많이 진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구역별 이렇게 도시를 보면은 경기도는
2019년도 12월하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인구가 35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인구가 2019년도 12월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1월까지 해서 남한 인구는 4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즉 남한 인구는 42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경기도는 3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서울의 이제 집값이 비싸고 또 경기도 남부 지역에 많은 이제 첨단 도시가 많이 이제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젊은 인구가 많이 이제 유입된 결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경기도 인구가 이제 1359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43만 명인데 경기도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그 앞으로 많은 투자가 또 필요한 시점이고 지속되리 이렇게 봅니다. 2022년 주거 종합계획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향후 5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에 47만호, 2024년도에 54만 가구, 2025년도에 56, 2026년도에 56만호, 27년도에 57만호 이렇게 공급을 해서 2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제 32만 가구가 이제 그 5년 동안 공급이 됐는데 향후에 이제 23년에서 27년 5년 동안에 서울에 이제 50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해가지고 270만 가구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 공급은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어떤 신도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봐야 거는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뭐 지난번 이제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어떤 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개발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이라든지 역세권, 3기 시도시에 이제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수도권에 이제 5년 동안에 37만 가구의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예상이고 서울에는 24만 가구의 정비 사업이 예상되는데 일기 신도시의 어떤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정비 사업 쪽, 재건축 쪽에 아마 빨라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공 택지를 통해서 62만 가구 공급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그 정비 사업과 공공 택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주택이 공급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서 정주 여건,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 직장이 더 가깝고 하는 그런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우수한 도심 지역 역세권 등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는 접근성이 우수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컴팩트 시티 등 복합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6개 이제 그 경기도의 광역 철도 어떤 집중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북부, 특히 이제 그 양주시라든지 남양주시, 그 다음에 포천시 이쪽에 또 하남 쪽 이쪽이 이제 어떤 지하철과 연계됨으로써 많은 이제 발전이 가할 수 있고 또 균형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의 6개 광역 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